지수가 오름세 뚜렷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본래 궤도로 내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환율은 오늘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악재나 이런 부분이 소멸이 완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면 역시 전날 약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장중에 좀 반등했던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 상황에 좀 지친, 지치다고 표현해도 되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이런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장을 짓눌렸던 악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좀 생기면서 이제 개별 기업들, 특히 이제 실적 이슈에 시장이 좀 관심이 좀 바뀌지 않나라는 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영향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개별 종목 장세이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데이터 산업 관련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우선 반도체 업종 오늘 좋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IT 관련 이 종목들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IT 업종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키워드는요. 2차전지 소재주의 강세입니다. 이 부분을 특징으로 보신 이유와 또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오늘 에코프로비에 LNF, 2차전지 관련 특히 이제 소재주 쪽이죠. 소재주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큰 그림을 본다면 이 작년 말까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2차 소재주가 이 올해 1월 달까지도 역시 가치주라기보다도 성장주 개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외환이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주가 흐름에 좀 하락세가 좀 컸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특히 이제 테슬라의 어떤 판매 부분이나 이 실적에 대한 주가 부분이 그대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저가 매수세를 최근에 몇 주 동안은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 1위로 지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가격과 수요 호조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이벤트가 하고 있더라도 펀더멘털은 전혀 좀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36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360억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 영업이익률이 5.7%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공장 화재에 따른 가동이 좀 중단됐음에도 투자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오히려 좀 증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률의 5.5% 이상 유지된 전망이라는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의 어떤 우려감에 의한 주가 하락을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이 테슬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고객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망 그리고 실적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비엠보다 LNF가 더 직접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면서 작년 대비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오히려 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소재주 쪽, 이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전방에서 이끈다고 한다면 이건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전체적 활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CJN을 꼽아주셨네요. 저가 매수세 유입돼서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오랫동안 안 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소외가 돼 있었는데 지금쯤에서는 확실하게 좀 바닥이 나온 거라고 보시나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좋았었죠. 뭐, 어제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은, 이 전체적인 검사 수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또,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출현 때문에 또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뭐 시즌 왜 다른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악재로 생각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전망보다도 뭐 시즌도 그렇지만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다른 면이죠. 이 일상회복 지침이나 또 국내 여행 증가에 봤을 때도 이 자가진단 한마디로 진단키트보다는 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세가 좀 나와주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M&A나 R&D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주로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가치주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뭐 공시된 수준만 고려하더라도 올해 2분기 내에만 8천억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뭐 시즌도 그렇고요. 작년에 역대 최대 시가 기록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쪽을 괜찮게 보시네요. 이제는 가치주로서의 매력, 확실히 좀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바닥도 어느 정도 나왔고 긍정적인 시각의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요즘 들어서 워낙에 뭐 몇 년 내 최고치 이런 기사 헤드라인이 많아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받은 종목군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팜스토리를 헤드라인에 달아주셨어요. 오늘도 곡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종목군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을 할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어떤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점이다라고 하지만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옥수수 가격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사료 관련주들은 또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가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옥수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식량 수출국을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뭐 완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4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곡물 가격에 의한 부분이 뭐 판매 가격으로 좀 잘 이어지면은 이 팜스토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죠. 이 강원랜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영업시간, 에 대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잠축 시행으로 성장 제한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다시 거리두기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드랍액이나 또 이제 7, 8월 달에 휴가 시즌은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뭐 3만 원 이상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시기도 적절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다면 외부 활동이나 또 국내 여행에 대한 증가 수요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 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또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오프닝 픽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주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